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 속도는 1.2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 유튜브 업로드를 오류로 인해서 어제 영상이 약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제 네이버 블로그는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여기에 뭐 저의 생활이나 투자 습관이나 이런 게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에 한 코너로 코인 생각 부분을 코너로 만들어 놓겠지만 한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 있었을 때에 대한 업무량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제서야 좀 격리를 통해 가지고 시간이 남아서 조금은 요걸로 소통의 공간으로 좀 사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서로 간의 예의와 건전한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에 따른 댓글을 제가 이제 하나를 추첨을 해서 뽑아가지고 답변을 드릴 건데, 이거에 대해서 댓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글은 다 소중하면 존중을 받아야 되니까 앞으로도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댓글에 대한 답변은 달아줄 수 없는 이 상황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메인 본업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 내 댓글만 왜 달아주지 않냐, 내 댓글을 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을까봐 미리 안내드리는 바입니다. 혹시나 댓글에 대한 양이 많거나 또는 제가 또 업무량이 급속도로 야근까지 해야 되는 그런 변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댓글에 대한 답변에 대한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에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어떤 구독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코인 투자 지금 시점에 무엇을 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라고 해서 나는 알트코인 쪽에 좀 관심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거냐. 그래서 요 주제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했는데요. 어제 그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약간 리비전을 해서 이번에 좀 보충을 더해서 이번에 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전체 코인 시장이 비트코인 많이 올랐는데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라고 해서 저의 답변은 이제 본인 투자 스타일이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전제 조건 하에 저에 대한 답변을 남겨놨습니다. 제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저의 생각과 비슷하면 따라 하셔도 되지만 본인 투자 스타일과 전략이 맞지 않으면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대형 코인 위주로 안 올라간 코인 부분만 편입을 늘려서 승부를 보는 전략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코인 으로 일단 편입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게 되면 저는 일단은 비트는 갖고 있지 않고 이더만 갖고 있습니다. 이더의 수익권이 아직도 유지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방향성이 괜찮을 것 같아서 현재까지 일부는 조금은 정리를 해놨고 그 일부분에 대한 부분과 제 현금성에 있는 자산을 합쳐가지고 중형 코인에다가 좀 많이 무게감을 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의 이제 포인트는 재료와 호재 일정과 코인의 개수가 줄어드는 전략이 해당 코인 회사에서 그런 걸 보여줄 것이냐 내년에 이걸 메인 포커싱으로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2020년도 때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수혜 부분을 일정 갖고 있냐라는 측면도 봐야 됩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BSN이나 디파이나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 비트코인 자산이 없으면 급락시마다 비트코인을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급락시마다에 대해서 이제 코리니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에서 4% 부분이 아니고요. 최소 못해서 4에서 5% 정도씩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분할 조건은 일단 무조건 3분할 3대 3대 4 형태로 가져가든지 나는 성격이 급하니까 2분할 형태로 4분할까지는 좀 에바니까 3분할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형태로 편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더를 살란다. 너 이더 갖고 있으니까 이더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비트 외쪽은 나머지 거는 통칭하면 알트코인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알트를 하나를 갖고 있으면 또 알트를 산다라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비트코인은 인덱스입니다. 말 그대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왜 비트코인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하락폭이 좀 적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 멘탈을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지수 인덱스 역할을 대신해주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 포트의 비중을 조금은 넘어 갖고 있어야 되고 갖고 있지 않는 자는 이런 패턴의 방식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 자산 보유자는 중대형 알트코인의 편입을 어느 정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의 손실 보유자는 급라시마다 알트의 평단을 좀 낮추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알트에 거의 뭐 5천만 원 이상, 뭐 8천만 원 이상 이렇게만 투자를 했다. 그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신규 중형 코인 투자만 그냥 나는 몰빵으로 가겠다. 나는 오로지 중형만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최대한 시총을 높은 순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요렇게 일단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디테일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왜 인덱스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냐, 코리인 분들도 최근에 신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주 초등학생 관점으로 엄청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좀 봐주셨지 않고 항상 레벨 게이지를 최하로 맞춰놔야지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지 최고 스킬 형태로 맞춰놓고 설명을 하면 또 이해 못한다라고 또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 점은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이 좀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왜 인덱스냐? 그 이유는 BTC 마켓 때문에 그런 거죠. BTC 마켓이 보이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에서 비트의 도미넌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미넌스 추이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이 도미넌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이 가냐 안 가냐에 대한 대표적인 척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과거에 알트코인이 많이 갔었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이때 매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017년도 3월 달에는 이더와 XRP 부분에서 뭔가 보여줬고 3월 달부터 그거에 따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자 유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평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의 시점이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 1월 달부터는 알트코인이 막 갔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잭션이 비트코인 하나 보낸다고 해도 거의 한 달 이상 많이 걸렸기 때문이죠. 그 뒤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도미넌스 유일하게 알트코인에서 보여준 게 없고 그 다음에 ICO 공보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수급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서 또 분할이 나오게 됐죠. 요 순간대 7, 8월 달에 캐시가 분할이 됐고 요때 2018년도 때도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캐시에서 SV 분리되면서 이제 채굴회사들은 눈치를 많이 보죠. 해시가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을 무엇을 채굴을 해야 되는가. 그걸 좀 한 달 정도에서 레인지 범위를 조금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배제하고 비트코인 쪽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굳이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뭐 이오스 도미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인터넷이 조금은 느리다라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보면 0.48에 대한 퍼센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내가 BTC 마켓에 뭐 이오스에 대한 이걸 보게 되면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봐보시면은 거의 뭐 비슷하죠. 예,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미넌스에 대한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겠죠?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게 BTC 마켓에서 보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따로 보실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BTC 부분에 있어서 BTC 마켓이 생겨나게 되면서 비트코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덱스에 대한 역할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발생을 했고요. 왜 비트코인을 급락할 때마다 내 포트에 비트코인이 없으면 담아야 된다라는 원칙은 지금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자 여기에 과거 2018, 19 시즌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비트코인만 쌌으니 비트코인만 샀습니다. 그리고 BTC 마켓으로 이전돼서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효과는 전혀 없었어요. 예. 이거는 비트의 도미넌스 차트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각자 알트코인의 BTC 마켓 알트코인에 대한 차트를 보셔도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18, 19 시즌에는 그냥 순수 그 차익분만 먹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19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도 사이에 있는 시즌 때는 좀 다르죠. 어떤 형태가 나왔냐. 과거 2017년도 때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ICO 공모 자금이 들어오면서 해당 테더 마켓과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게 지탱이 되니까 이 마켓에서 지탱이 되는데 마켓의 그 도미넌스 부분에 있었을 때도 비트코인에 대한 개수를 뺏기지 아니해야 되겠다라는 그 습성이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 때도 유사한 측면이 나오는 게 물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일부 도미넌스가 일부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이더가 제일 많이 올라가기도 했죠. 그래서 방향성이 과거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같이 가면 이게 대세장이다라고 제가 주장했던 이유도 과거에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과거 영상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2020년도 때는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리고자 해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이런 형태에서 BTC 마켓 쪽으로 넘어가서 알트에 대한 도미넌스가 너무 싸니까 여기에서 말 그대로 잠깐 이쪽으로 좀 피해 가서 고가점에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약간 쉬어가는 그러면서 개수를 늘리는 형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를 들고 있는 거는 잠깐 알트로 넘겨놨다가 그런 형태로 자리가 좋은 형태나 수급이 좋거나 호재가 나오면 그쪽으로 해서 여기에서도 먹는 그러니까 비트만 먹겠다라는 전략이 아니라 호재 일정이 있으면 같이 BTC 마켓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거기 잠깐 쉬었다가 매도를 하면 BTC로 넘어가니까 거기에서 또 두 번 개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기관들이 대부분 많이 매집을 해주고 있고 신탁사나 펀드사가 되게 많이 늘어났고 지갑에 있는 그 부분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개수를 뺏기는 물량이 있을수록 내가 더 많은 물량을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심리가 많이 적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한방에 일시불로 많이 사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앞으로 스퀘어나 앞으로 페이팔이나 앞으로 기타 등등 더 많이 살 수 있는 구도가 더 많이 보여지니까 뺏기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고 실제 인출되는 부분은 오히려 일부분 채굴회사에 대한 물량 빼놓고 별로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나머지의 이더 부분을 사는 것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편중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심리적 고통이 좀 덜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더는 나머지 알트코인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후행으로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이더 마켓이 지금은 업비트는 이더 마켓이 없지만 나머지 쪽에 이더 마켓이 좀 죽긴 했지만 그래도 이더 마켓에서도 뒤지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더 밀리게 되는 거예요. 한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더블로 가는 현상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비트코인에서 어느 정도 샀어요. 근데 BTC 마켓에 의해서 알트도 박았죠.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갖고 있지만 이쪽을 물량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트가 같이 기현상 쪽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가 횡보하거나 올라갈 때만 그것도 약세로만 1, 2% 올라갈 때만 같이 따라가서 추정하고 내려갈 때도 1, 2%만 내려가면은 그래도 따라가는 형태. 이건 2018, 19 시장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냥 인출이 되면 이렇게 1, 2%와 별개로 떨어지죠. 오히려 그거를 매도를 해서 그래서 떨어질 때도 왜 2배 이상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가 고점이 나오고 하니까 알트도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일단 인출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해요. 그러면 비트로 바뀌었죠. 그러면 일단 수수료 부분이 발생했고 비트 부분에 있었을 때도 손실을 감안하고 또 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2번 매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눈치껏 트레이더 분들은 먼저 매도를 때립니다. 선물 트레이더 분들. 그러면 더 매도의 가속력이 붙겠죠. 원래 가속력이 붙었는데 매도의 선물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 가속도가 붙는 상태에서 또 이 테더나 원화에서 현물에서 또 가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10 몇 %씩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고, 여기서 하나 더 알트가 더 뒤지는 현상은 이더마켓까지도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더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나오면 더 많이 밀리는 현상이, 기현상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비트가 고점이고 지지부진할 때 횡보를 많이 보여준다. 그때 알트가 많이 띄워졌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에 대한 측면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부분을 보게 되면 현존에 있는 매도도 실제 현물과 선물에 있는 거래량 추이를 보게 되면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도가 실제로 많이 했다고 하지만 실제 거래량 추이를 보게 되면 매도는 그렇게 또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CME에 대한 선물 만기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포인트는. 그리고 지금에 있는 형태에서도 충분히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알트 2021년도에 알트의 제 전략을 갖고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적인 추이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BTC 마켓의 리플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 차트예요. 보게 되면 이제 장기 이평선 부분, 아주 기본의 기본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게 볼 필요성도 없어요. 가장 기본만 돌려놔도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장기 이평선에 다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분에 있었을 때 정비열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트레이닝 관점으로 들어오는 물량도 있고, 호재 일정 체크하고 재료 일정 체크해보고 개수 줄이는 전략이 맞게 떨어지게 되면은 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중형 코인에게 저희가 집중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기술의 척도를 저는 중요시 보진 않아요. 그 시점에 올리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그러면 애가 과하게 올라갔었을 때 나중 2017년도 때 트랜잭션 과다 비율로 이제 분산화해서 코인 이체를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A로 코인 이동 그대로 하면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새는 FATF 부분에 대한 적용으로 한국 거래소 위주는 이제 외국인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도가 상당히 많이 장치를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로밍을 해서 거래밖에 안 돼요. VPN으로 접속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BTC 마켓에 이용을 많이 하고 그걸로 코인 이동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BTC 마켓에서 트레이션 B가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갑자기 BTC 마켓이 회복이 된다. 그 기준은 OK, 후오비,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주포는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의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의 거래량이 BTC 마켓 거래량이 만약에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 제일 늦게 간다라고 해도 마지막 한 방은 줄 겁니다. 그래서 기본의 기본을 중시를 해서 저는 개인의 기술에 대한 보여주는 효과는 어차피 시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현존에 기대할 수 있는 건 디파이, 스테이킹, 그리고 트랜잭션, 특히 비트코인이 1억에 가까워지면 트랜잭션 부분에 대한 기대를 아주 기본적 관점으로 봐서 요거를 좀 높게 보고 있는 실정으로 중형에 존버하는 전략을 해서 그 수익을 다 먹는 전략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아마 쏠쏠하게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중형 코인 어떤 거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구독자 파워가 별로 안 되고 제가 사봐야 의미가 없고 그거를 선동해봐야 저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은 현물도 거래량이 잘 나오고 있고 선물에 제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죠. 그 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리플도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스텔라가 더 개수, 제 전략을 아까 이야기했죠. 개수 전략, 그리고 호재 일정 체크, 그 다음에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 대한 갭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측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라이벌 구도에 대한 갭 차이, 이 세 가지를 좀 많이 보는데, 첫 번째로 개수 줄이기 전략은 이미 들어갔죠. 반을 날려버렸죠. 예, 반을 날렸습니다. 왜 반을 날렸냐? 또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총 발의 함수의 리플에 반을 날렸어요. 똑같은 형태로 설계를 해놨는데 반 날렸고 인플레이션 부분도 막아놨죠. 그래서 오히려 더 가벼울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러면 스텔라 같은 경우 좀 시총이 좀 내려가져 있는 거, 상대적으로 라이벌 구도인데 좀 평가가 좀 많이 갭이 좀 해놨던 거 위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더가 많이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오스와에 대한 갭 차이나 네오나 뭐 코스모스나 트론이나 뭐 에이다는 이런 평가 애들이 또 맞춰와서 키 맞추기로 아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괴리 현상이 좀 큰 거 위주로도 보실 필요성이 있고, 개수 전략이 내년에 전략적으로 로드맵이 있는 거 없는 거 꼭 보셔야 됩니다. 호재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지금은 호재대로 일정이 2018년도 때 호재 일정에 다 쌈 싸먹고 아무것도 호재가 나와도 올라가지 못했던 날트인데, 지금은 호재가 나오면 바로바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17 시즌에서 완벽한 100% 2017년도와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비슷한 부분은 좀 벤치마킹해서 따라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도 뭐 저라면 뭐 스텔라 부분은 또 그렇게 보는 이유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보면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오면 여기에 있는 소화 물량을 일부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괜찮다. 그러니까 산을 만들어놨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산을 만들었고 좀 조정이 나오면 그 다음에 올라가기 편합니다. 근데 계속 거래량도 없고 거래량도 안 터지고 만약에 이렇게 산 봉우리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 접근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에이다 같은 것도 지금 좀 뭐 상대적으로 너무 시총이 비싼 거 아니냐, 뭐 시총 대비 너도 보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비트가 많이 가면 시총 대비 싸 보이는 착시적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나머지 에이다가 5조라고 해도 그렇게 또 안 올라갈 만한 단계는 아니다. 그 대신 먹을 수 있는 폭은 적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중형 위주로 뭐 라이트코인이나 그 다음에 뭐 트론이나 뭐 이런 거는 상봉우리를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조 밑에서 1000억은 위, 여기서는 이제 완벽한 도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현재가 대비해서 가장 싼 걸 사요. 0.2원, 뭐 400억짜리,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언제 망하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상반기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3월 달에 필요 없는 상패 리스트 종목 전에 다 날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자기 돈 증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죠.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1000억 원대 위부터는 무언가 조금 더 보여줬고 1조 짜리는 뭐 하나라도 더 보여준 게 있고 10조짜리는 그것보다 더 보여준 게 있으니까 지금에 있는 팬덤이 유지가 되어져 있다. 팬덤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악재가 와도 지지 기반층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많이 안 밀리는 거죠. 그 지지 기반도 없으면 뭐 볼 게 있습니까? POS 코인 중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 너무 싸게 하면 2018년도 때처럼 너무 힘들어집니다. 물론 급등도 잘 나오긴 하겠죠. 저렴한 금액으로 많이 펌핑을 시킬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 대비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상처도 과거 구독자분들도 많이 있으니 웬만하면 조금 등치가 있는 거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저는 네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미세고도 그렇게 산봉우리를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쭉 보면 비체인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눈에 들어온 게 비체인하고 그 다음에 진리카 정도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쪽은 수급도 괜찮고 뭐 힘도 괜찮고 그리고 기존의 장치들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좀 일부 성공도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번 조정장에도 별로 많이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대충 보면은 여기서 또
한 그 정도로만 일단은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포트에서 겹치는 포트를 좀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비트코인을 샀으면 비트코인 계열은 좀 피하고, 그리고 알트를 만약에 샀으면 알트 중복으로 살지 말고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한두 개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승부를 봐야 돼요. 물론 제 전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주 유명한 분하고 비유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삼국지의 제갈량님이 맨날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전략이 맞을 수도 있고 미래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승부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많이 가지지 못한 자는 일정 타이밍에 맞게 승부를 봐야 돼요. 승부사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조금 풍요로워질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냐 없냐. 근데 그 그릇까지 안 되면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수익률도 1년마다 끊어서 좀 체킹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왜냐면 장기로 볼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코인 시장. 왜냐면 알트는 언제 없어지거나 언제 뭘 규제를 받아 이상하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부분에 있었을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으면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정리를 해보면 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전략은 중대형 코인 위주로 하려고 하는 이유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비트코인 자체가 하락을 했었을 때 알트코인은 더 밀리는 현상이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횡보하거나 올라왔던 이 부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